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CBT 보고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전력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가? 단락전류죠. 전력퓨즈는 단락사고가 났을 때 그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요거 암기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주 넘어갈게요. 22번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들린 것은 수차는 수력발전에서 터빈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래서 이 수차는 물이 지나가는 곳에 설치를 해서 물과 수차가 만나면 물에 지나가는 힘으로 물이 수차에 부딪혀서 수차가 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은 뭐냐면 이 물이 수차와 만났을 때 물의 속도가 빠르면 그 수차와 물 사이에 진공이 발생돼요. 근데 이 진공이 뭐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진공이 발생되는 현상을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의 방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물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차의 재료를 강한 금속 재료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보면 1번 흡출수도를 증대시킨다. 여기서 얘기하는 흡출수도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물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뭐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양을 증대시키려면은 같은 배관에서 에너지의 양, 물의 양과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물의 양을 늘리려면 물의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캐비테이션 현상 방지하려면 속도를 낮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과거 운전을 가능한 한 피한다. 그죠? 과거 운전이 되면은 물의 에너지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차를 좀 빨리 돌려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 운전을 하려면 물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한다. 즉 물의 속도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이것도 속도를 낮춘다는 얘기죠. 침식에 강한 금속 재료로 러너를 제작한다. 좋은 재료로 수차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이제 맞는 답이고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캐비테이션 관련된 내용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4번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죠. 여기서 리액터 관련된 거 조금 보고 갈까요? 리액터 또 뭐 있지요? 블로 리액터,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있지요. 자, 블로 리액터는 뭐죠? 전압 상승 방지, 전압 상승 방지. 직렬 리액터는 고조파 제거, 소호 리액터는 지락전류 제한, 한류 리액터는 단락전류 제한. 암기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경관이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사용 전선의 길이는 경관보다 약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1m당 하중은 2kg, 인장 하중은 4000kg이고 풍합 하중은 무시하며 전선의 안전율은 2이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경관이 200m랍니다. 그러면 지지물의 경관을 의미하지요. 지지물의 경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선을 가설할 때 이렇게 가설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가설하면 뭐 바람에 이제 뭐 영향을 받거나 빙설, 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게가 이렇게 조금 무거워지거나 풍합 하중을 받으면 단선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늘어뜨리죠. 이것을 이도라고 이야기하고 바뀐 용어로는 처짐 정도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요 경관보다
이게 몇 메타가 더 길어야 이 정도 안전하게 그 선을 가설할 수 있냐? 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보면 전선의 실제 길이, 요 전선의 실제 길이가 요 경관보다 얼만큼 더 기냐? 예,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하는 공식은 요 S가 경관입니다. 예, 경관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 요 D가 2도예요. 2도. 처짐 정도를 나타내죠. 2도는 8T. 요 T가 수평 장력입니다. 분의 요 W인데 W가 하중을 1m당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요 S가 경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경관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구하면 경관보다 더 긴 전선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구해봅시다. 하중 문제에서 1m당 하중은 2kg 줬지요. 그 다음에 경관 문제에서 200m, 여기 경관 200m 줬죠. 그 다음에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율 문제에서 2 줬어요. 2분의 인장 하중 4000kg 해서 계산하면 수평 장력은 2000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것 가지고 이젠 2도를 구해보면 8 곱하기 수평 장력 2000 분의 하중 2 곱하기 경관 200의 제곱 하면 이때 2도는 5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경관 200 플러스 3 곱하기 경관 3 곱하기 200 분의 8 곱하기 2도의 제곱 8 곱하기 2도 5m 제곱을 하면 실제 길이는 200.33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관보다 몇 미터 더 길어야 되냐 이걸 물어봤죠. 경관 200m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200m 빼면 0.33m 0.33m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선의 실제 길이를 구하는 공식 2도를 구하는 공식, 요 2도에서 수평장력 구하는 이 공식 다 알고 있어야겠죠. 요거 암기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번 어느 화력 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860kcal/kg의 석탄이 60톤이 사용된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몇 %인지 구하시오.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 자, 보면 화력 발전소의 열 효율이죠. 그래서 화력 발전의 열 효율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가 발열량이고요. B가 연료 소비량이에요. 이거 분의 P가 발전기 출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쭉 적용시키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860 곱하기 발전기 출력 문제에서 4만 kWh라고 줬어요. 그래서 4만 나누기 H가 발열량이죠. 발열량 860 kcal/kg 860 곱하기 B가 연료 소비량인데 이 공식에서의 연료 소비량의 단위는 kg입니다. kg. 그래서 문제에서 60톤 줬죠?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kg 단위로 지금 환산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00 하면은 이때 열 효율은 66.67%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력 발전에서 열 효율 구하는 요 공식,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1년 365일 중 185일은 이 양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유량은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죠. 평수량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하천의 유량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185일 동안 그 양이 이제 보존이 됐다 하면은 이제 그 물의 양을 이제 평수량이라고 하고 95일 동안 보존된 물의 양이 있다. 그러면 그 양을 풍수량, 185일이다 하면 평수량, 275일이다 하면은 저수량, 355일이다 하면 갈수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85일은 평수량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부하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경우의 전력 손실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역률이 코사인 세타일 때의 전력 손실이에요. 그리고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은 역률이 1,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은 이렇게 나오고 이것에 비해 부하가 코사인 세타인 경우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이것의 코사인 제곱분의 1배지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역률이 1인 경우의 전력 손실의 코사인 제곱분의 1 값과 같다. 그래서 답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부하 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에 승합하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은 각각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이 전압을 n배 한대요. 그럼 전압 강화는 n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전력 손실. 좀 전에 전력 손실 공식 나왔죠? 이 전력 손실 공식에서 V를 n배 한답니다. 그럼 요거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때 전력 손실은 n의 제곱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는 n분의 1배, 전력 손실은 n 제곱분의 1배가 된다. 요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암기해 주세요. 요거는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는 n분의 1배, 전력 손실은 n 제곱분의 1배. 어떤 상황일 때? 전압을 n배로 승합할 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9번 비접지 계통의 지락사고 시 계전기에 영상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는 ZCT. ZCT 뭐예요? 영상변류기지요? 그래서 비접지 계통에서 영상전류를 공급하는 기기는 ZCT. 영상변류기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갈게요. 30번 삼상 3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2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단, 송전 전력, 부하 전력, 손전 거리, 전력 손실 및 선간 전압이 같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삼상 전류는 단상 2선식의 단상 전류의 몇 배가 되겠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삼상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우리 삼상 전력 어떻게 구하죠? P는 루트 3 VI로 구하죠. 요 삼상이니까 전류에다가 3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전류값 구하면 루트 3 V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삼상 전류는 루트 3 V분의 P. 요거 어떻게 나타내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V분의 P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단상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죠? 전압과 전류를 곱하죠. 이때의 전류는 단상 전류니까 여기 밑에 2로 이렇게 적어놓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단상에서의 전류는 V 넘어가서 나눠주면 V분의 P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V분의 P, 여기도 V분의 P 있네요.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 단상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우리 X 단상 전류의 몇 배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삼상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전류의 루트 3분의 1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전력 공식에서 삼상 전류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요런 거 기초 수학이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런 기초 수학 배워가는 겁니다. 요런 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을 E, 통신선 B의 대지 정적 용량을 CB, 그 다음에 A
B 사이의 상호 정정 용량을 CAB라고 하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 ES는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답은 우선 CAB 플러스 CB분의 CAB 곱하기 2 4번이네요. 예. 요거 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관계없는 문제예요. 이거 나오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여기에 전압이 왜 이런 식이 되냐면 요거를 이제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예, 여기다가 요렇게 이게 CA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이제 병렬이니까 요거 이렇게 없어도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그죠?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하는 데는 이제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이것이 정정 용량 콘덴서일 때 캐피시턴스일 때 이때에 여기 CB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구해요. 두 개의 정정 용량을 서로 더해주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반대쪽 전정 용량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네. 요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이에요, 공식. 암기.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나오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하면은 요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2번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L은 선로의 인덕턴스, C는 선로의 정정 용량이죠.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한답니다. 자, 우선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죠. 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 G를 무시하면 식은 이렇게 돼요.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 루트 이렇게 약분되면 루트 C분의 L.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죠? 무손실일 때. 그래서 문제에 무손실 어쩌고저쩌고 특성 임피던스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도 답은 루트 C분의 L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회전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것. 유량을 가감한다는 얘기는 물의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답은 4번 조속기입니다. 수력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유량을 가감하는 장치를 조속기라고 한다. 근데 요거 이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용어 변경될 때 요 조속기도 변경이 됐죠. 요 조속기 뭘로 변경됐죠? 속도 조절기. 조속기가 속도 조절기로 용어 변경이 됐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조속기, 속도 조절기의 역할은 수력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유량을 가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삼상 송전선로의 각 쌍의 대지 정정 용량을 CA, CB 및 CC라 할 때 중성점 비접지식의 중성점과 대지 간의 전압은 단 2는 상전압이다. 자, 이거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35번 통신선과 병행인 60Hz의 삼상 1회 선 송전선에서 1선 지락으로 110A의 영상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영상전류는 송전선 전체에 걸쳐 같은 크기이고 통신선과 송전선의 상호 인덕턴스는 0.05 mH/km, 양선로의 평행 길이는 55km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전자유도전압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긴데요. 요거 공식 하나만 딱 있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전압. 자, 공식은 이래요. 오메가, 요 M이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의 영상전류의 3배. 자,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입니다. 헨리. 그래서 문제에서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줬죠. 얘를 헨리 단위로 변환을 해줘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 주파수 60Hz 줬죠.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 0.0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자,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에서 우선 요 미리 헨리만 남겨두려면 요 킬로미터 없애야지요. 그래서 요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가 킬로미터 분의 미리 헨리, 요 의미와 같습니다. 요 킬로미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킬로미터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럼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킬로미터 뭐예요? 길이 문제에서 55km 좋네요. 그럼 여기다가 55km 곱해주면 단위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요 전체의 단위가 이제 미리 헨리가 되는 거죠. 요 미리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가 헨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적용하는 상호 인덕턴스의 단위 헨리로 변환해주면 요런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상전류. 문제에서 지금 지락시 발생하는 전류 영상전류예요. 그죠? 110A.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적용해주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Hz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 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 곱하기 영상전류 110A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고 계산하면 342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유도전압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단위의 상호 인덕턴스를 줬을 때 기본 단위 헨리로 바꿔주는 방법. 요것도 쭉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6번 다음 중 개폐서지 이상 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 4번 개폐 저항기입니다. 암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력선 측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유도장애 경감에 관련된 문제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성점 전압을 상승시킨다가 아니라 중성점 전압을 감소시킨다, 작게 한다. 요게 이제 전력선 측 대책이에요. 해설 보면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선의 연가를 충분히 시행하여 여기서 연가, 이 연가 요것도 용어 변경됐지요. 전선 위치 바꿈. 이게 연가가 이제 전선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선로를 가설하는 걸 이제 연가라고 하는데 요 용어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유도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선의 연가를 충분히 시행하여 중성점 전압을 적게 한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38번 삼상 1회선 송전선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한 삼상선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은 단 D는 전선의 성간거리, R은 전선의 반지름이다. 암기지요? 암기. 1회선 작용 전정 용량 공식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공식 찾아라 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이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을 VR, 선로의 리액턴스를 X라 할 때 정상시에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값은 이것도 공식 찾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최대 송전 전력이잖아요. 송전 용량, 전력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하는 건데 최대 송전 전력일 때 여기 사인 델타가 1값을 가질 때 최대 송전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송전 전력일 때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번
한상의 대지정적 용량 10파라드 주파수 F헤르츠의 삼상 송전선의 소리액터의 궁진탭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단, 소리액터를 접속시키는 변압기의 리액턴스는 XT옴이다. 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소리액터 궁진탭의 리액턴스를 물어봤지요. 이 문제는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관계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 안 되시면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상의 대지용 정적 용량이 C랍니다. 여기에 삼상 송전선의 소리액터가 연결되는 변압기 결선 뭐죠? Y결선이죠. Y결선. 변압기 Y결선에 중성점을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접지하고 여기다가 소리액터 이렇게 가야죠. 접지하고 여기 소리액터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상의 대지정적 용량 여기 한상의 대지정적 용량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서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오메가 C분의 1인데 정적 용량이 3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는 3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요 소리액턴스의 리액턴스 오메가 L이 있고요. 여기 보면 변압기 리액턴스가 XT랍니다. 이 변압기 리액턴스가 XT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변압기 하나의 리액턴스는 여기 더해서 요 XT에다가 3을 나눈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죠? 요 세 개니까. 그래서 공진이죠. 공진탭. 이거와 이게 같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 C.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소리액터 리액턴스 물어본 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XT는 3 오메가 C분의 1인데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1 XT로 이렇게 3분의 XT니까 3분의 1 XT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정리하면 3분의 1로 붙고 요 3분의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요 식은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여기 소리액터의 공진값 요거 소리액터의 3배와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XT의 값은 서로 같을 때 공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 못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문제 답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제2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CBT 보건 문제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도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 암기해 주시는데 이거 암기해야지 하고 막 10번씩 적어보고 이러는 것보단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를 한 5번 정도 이렇게 풀어보시는 게 똑같은 문제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공식 암기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만 막 암기하려고 적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